과거에는 경제가 나빠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네.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는 나쁘다고 하면은 그래 나쁘다. 그러니까 진짜 나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그 물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네. 그리고 인건비가 지금 하도 실업이 많다 보니까 그냥 기본으로 다 최저 인건비입니다. 죽음의 경쟁을 통해서 최저 가격을 만들어낸 업체들만 살아남아서 지금 수출을 하니 그럼 그 업체들 망해지고 그러면 또 대량 실업 발생하고 그러잖아 더 안 좋은 대수에 네. 더 악영향 미치고 공급사들 어려워지고 뭐 네. 틀림없죠. 이철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결국에 중국은 견디고 버텨가지고 뭐 미국이 뭐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은 미국 내부에서도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때를 좀 때를 노리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 자체 내에서도 물론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네. 뭐 생각보다 더 힘들어서 막 망가질 수도 있지 않냐. 네. 그래서 실제 요즘에 뭐 이렇게 여론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중국 되게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네. 꾸준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은 뭐 어떤 상황인지 그건 말씀하신 대로 안 좋습니다. 안 좋다. 다만 이제 안 좋다라는 표현이 뭐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큰 거죠. 네. 하지만 이제 공통된 거는 안 좋다. 또 하나는 작년부터 중국 정부가 과거에는 없던 일들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경제가 나빠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네.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는 나쁘다고 하면은 그래 나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나쁜 거예요. 상당히 나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과거보다? 그렇죠. 이제 인정 안 하기에 뭐하다. 이젠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네네네. 네. 그러면 이게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예. 반전의 여지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건가요? 반전의 여지는 생각하기 좀 어렵죠. 트럼프는 저 자세로 계속 갈 거고 네.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 자신들이 세워놓은 베이스라인을 꼭 지키겠다고 하니 상당 기간 동안 지금의 태세를 유지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 뭐 중국 정부가 뭐 돈도 많이 풀고 뭐 유동성을 많이 공급해가지고 뭐 좀 경제를 살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걸까요? 그 유동성을 공급해서 경기가 좋아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끝날 때쯤에서 팬데믹 말기에 하도들 그 유동성 공급해야 된다고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결과를 측정해 가면서 그 결과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하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유동성을 공급하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나. 유동성을 공급할 때 어떤 국가든 대부분 금융기관을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네. 그럼 금융기관이 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이 박사 보니까 그럴듯한 부동산도 하나 없어? 돈 좀 빌려.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부동산 좀 사봐. 어디가 괜찮은 것 같아? 네. 이러는가? 저 같은 사람한테 안 옵니다. 그 돈 안 줘도 잘 먹고 잘 살고 이미 부동산 여러 개 있는 사람한테 와서 있는 부동산 담보 잡히고 돈 빌려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돈이 막 풀리고 금융기관에 막 돈이 들어오고 있는 부자들한테 돈이 들어오면 좋아지는데 보통 금융기관, 증권사, 뭐 주식 뭐 가지고 뭐 하는 사람, 부동산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좋아지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있는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 돈이 가고 나면은 그럼 그 돈이 오늘 풀빵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가느냐? 풀빵 10개 팔 때 1개가 늘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죠. 근데 그 1개 팔고 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작년에 중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그거 소용없더라. 안 할래. 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금융 가지고 노는 사람들, 자산 가지고 노는 사람들, 한마디로 돈 많은 사람들, 네. 여기에 외국 자본들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 뭐 돈을 풀고 뭘 해서 뭐 시장에 돈이 돌아야 되고 뭐 이따위 소리를 막 해가지고 결국 중국 정부가 자기 주장을 꺾고 그 돈을 풀었는데 역시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조금 올라가다가 또 막 좀 안 좋아지고. 그게 올라가다는 게 그렇게 돈을 단기간에 급속하게 푸니까 네. 뭐 조금 돌았죠. 예, 반 사이클 돌고 끝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경기 진작책으로 그런 무작정 돈 풀기는 이제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구환신이라는 것도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구환신. 예, 이구환신이라는 게 옛날에는
그 소비 쿠폰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진작하라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돈을 풀면은 그 일반 보통 사람들한테 돈이 안 가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한테 쿠폰을 발행해 줬습니다. 네. 그래서 테레비를 살 때 뭐 10만 원짜리면 3만 원은 쿠폰으로 대체하고 7만 원만 현금 내면 되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그 소비자들 일반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실제로 그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방식을 많이 택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역화폐. 예, 화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돈을 풀어봐야 이게 효과가 없는데 괜히 그 인플레나 일어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걸 소비 쿠폰을 해봤더니 한 번 들고 끝인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재고떨이 하는데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테레비가 보통 10만 원짜리인데 네. 이게 구형 모델이어가지고 창고에 있던 거를 5만 원 대매출하면서 3만 원 쿠폰을 하면 2만 원이면 되네요. 2만 원은 12개월 할부하세요. 이런 네. 식으로 판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새로 기술 개발하고 새로운 제품 만들어내는 데가 돈이 좀 받아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그게. 안 되네. 그래서 의도한 데 돈이 갈 수 있도록 네. 이구환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집에 있는 냉장고를 바꿀 때 쓰던 냉장고 버리고 새 냉장고 살 때 단 그냥 새 냉장고가 아니고 에너지 등급이 높다. 아, 신형을 사라. 그러니까 신형이라는 뜻도 있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상 에너지 절감하고 탄소, 그다음에 오염 줄이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부합하는 제품 그걸 사면 이 쿠폰을 주겠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제일 큰 대상이 전기 자동차인 거죠. 그래서 그 전기 자동차 쪽이 엄청나게 보급도 많이 되고 막 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구환신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그 제가 뭐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어쨌든 중국은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뭐 물건을 안 사더라도 우선 만들어야 된다. 막 쌓아놓고 있다. 뭐 어디 뭐 창고에 막 다 쟁여놓고 있다 해서 뭐 테무에서 뭐 이렇게 막 몇백 원, 몇천 원짜리가 나오는 것도 네. 그냥 뭐 손해를 감수하고도 지금 찍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것도 현실인가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눠서 네. 아이템별로 나눠서 보면 각각이 현실이고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어놓으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팔리든 안 팔리든 만들어 놓는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GDP 계산 방식이 판매가 되지 않아도 생산을 하면 GDP에 들어가요. 근데 지방 정부의 KPI 그러니까 평가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또 GDP인가요? 예, GDP이다 보니 지방 정부에서 독려를 하는 겁니다. 우선 만들어라. 아, 그렇죠. 근데 지방 정부가 독려한다는 뜻은 지방 정부가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네. 지원받고 싶으면 만들어. 뭐 이렇게 되다 보니 업체 입장에서는 일단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테무 같은데 이제 연결을 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하나 이제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중국 상황을 생각할 때 중국이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쟁은 경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해서 외국 기업들에게 그 쓰는 단어가 있어요. 죽음의 검투장. 네, 중국 국내 시장을 죽음의 검투장이라고 부릅니다. 네. 거기 국내 시장 들어와서 잘못 들어왔다가는 그대로 죽어나가는 네, 이런 정도로 굉장히 심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테무를 보죠. 우리는 어떤 식의 얘기를 많이 듣냐면 그거 뭐야 중국 애들 말이야 그 아주 싸구려로 막 만들고 정부 보조금 받아가지고 막 만들어서 원가에도 안 되는 돈으로 밀어내가지고 테무 같은 데서 파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렇게 사람들이 듣거든요. 있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볼펜을 테무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중국에서 이 볼펜 만드는 회사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들이 요 테무의 요 볼펜을 팔기 위해서 엄청나게 만들겠죠 또. 엄청나게 만들기 전에 네.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네. 경쟁을 해야죠. 간택도 당해야 되고 네네. 이 가격이 우리가 테무에서 테무가 이익을 남기고도 남을 만큼의 가격으로밖에 공급을 그렇죠. 못할 거 아니에요. 경쟁이 또 엄청 치열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를 내가 뭐 1,000원 주고 샀는데 이거 원가는 사실은 1,500원은 들 거야. 500원 손해보고 파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중국 내에 이 볼펜 만드는 회사가 예를 들어 10만 개가 있어가지고 10만 개 회사가 이 볼펜 가격을 가지고 경쟁하면 이게 정말로 700원, 600원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테무에서 일하는 매니저한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아니 도대체 그런 저가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매니저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난 중국 사람이잖아요. 여자분이거든요. 나도 테무에 입사해서 안쪽 내용을 들여다볼 때까지는 가격이 이렇게까지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이유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1. 그 테무에 납품하는 회사는 마케팅 없다. 2번 재고 없다. 왜냐하면 테무에서 만들라는 양만큼만 만들면 테무가 다 가져가니까. 네. 그 다음에 수금 걱정 없다. 물건 가져가면 돈 그대로 딱딱 준대요. 네. 그렇게 안 하면 가격이 그 최저한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 볼펜을 만약에 만들어서 테무에 공급을 한다면 테무가 만들라는 양을 합의된 가격으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박리지만 어쨌든 먹고 사는 거예요. 다른 걱정은 일체 할 필요가 없고 먹고 살 만큼은 해주니까. 그러니까 고렇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죽어나느냐. 테무에 요거 납품하는 요 1,000원짜리 볼펜이 만일에 중국의 최저가라면 1,100원에 만드는 업체 망하고 네. 1,200원에 만드는 업체 망하고 네. 1,300원 업체 만드는 업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기업이 만들어 보니까 3,000원 들어. 그러면 믿을 수 없어. 1,000원이라는 가격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테무의 모든 제품이 그렇다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상당 부분 그렇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극도의 경쟁을 뚫고 예. 살아남은 업체들은 또 돈을 남겨서 벌고 있으니 네. 어찌 보면 뭐 좋게 얘기하면 그 안에서 경쟁으로 인한 뭐 그 되게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 뭐 그런 거라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뭐 가성비가 개선이 될 수도 있고 뭐 성능이 좋아지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제 목숨을 부지하는데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 가뜩이나 경제 안 좋지만 그 안에서도 어쨌든 계속 뭔가 개선은 일어나고 있다. 예, 예. 경쟁력 약한 곳들은 도태되고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똑같이 전기차에도 지금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가 그렇습니다. 너무 싸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반값에 막 지금 한국에 막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이게 과연 가능하냐라고 지금 사람들이 막 의심하고 있거든요. 제가 중국 안에 있는 전기차 업체들한테 네. 정말로 전기차 만드는 규모 있는 회사들한테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팔아도 남는다. 그러니까 남는다까지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손해보지 않는다. 손해는 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 가격 경쟁력을 중국 그 내부에서도 경쟁을 통한 가격 경쟁력인데 그렇죠. 이걸 외국인이 어떻게 이깁니까? 외국 기업들이 이길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중국에 과잉 생산된 전기 자동차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뭐 이런 질문도 받는데요. 중국 사람들 시각, 특히 중국 정부의 시각에서는 과잉 생산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만일에 미국이 정상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EU가 정상적인 관세를 부과한다면 지금 못 팔고 있는 전기자동차가 수많이 팔릴 것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자동차로 다 가는 추세인데 아니 지금 뭐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 남미 지역 아세안 지역에 다 중국 자동차, 전기자동차가 다 깔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공급 능력 가지고도 부족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가격 경쟁력이 최고 좋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런 규제만 풀리면은 다 우리 걸로 바뀔 것이다. 그렇죠. 사실 가격대가 말도 안 되거든요. 사실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기는 기능 대비 해가지고. 근데 아직은 뭐 브랜드나 어떤 뭐 안전성,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같은 것들은 한국에서는 잘 안 사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또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중국은 계속 이렇게 버티면 결국에는 살아남는 업체들은 더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고 그런 상태로 기다리다 보면 결국에 미국이나 이런 서방에서 포기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좀 이제 인정하게 될 것이다. 뭐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이제 브릭스 블록이나 RCEP 블록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매출이 이제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의 이 전략은 뭐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세요? 리스크는 없을까요? 리스크는 뭐 당연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현재 과잉 생산되고 있는 양상포 이런 것이 현실이고. 그러니까 손익을 못 맞추는 전기차 업체가 지금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 업체들은 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 업체들 망해지고 그러면 또 대량 실업 발생하고 그러잖아 더 안 좋은 대수에 더 악영향 미치고 공급사들 어려워지고 뭐 틀림없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견뎌내지라는 거에 대한 의문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우리가 과연 중국의 전기자동차 기업 걱정까지 해줄 지금 여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긴 뭐 우리 지금 뭐 볼트 만드는 회사 이런 것들이 예. 다 일감이 다 없어졌다고 하더라고. 뭐 거의 10분의 1 가격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니까 이제는 뭐 5일이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중국을 어렵게 만들수록 중국 업체들이 만드는 가격은 더 내려갈 거예요. 더 내려간다. 예. 그리고 지금 중국의 그 물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인건비가 지금 하도 실업이 많다 보니까 그냥 기본으로 다 최저 인건비입니다. 직종을 불문하고 네. 몇몇 분야 아주 핫한 분야 있잖아요. AI 뭐 이런 거 그런 거 빼고는 예, 다 거의 최저 인건비 받고 지금 일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가격 가성비 위주로 제품을 만드는 중국에서 이제 인건비는 다 최저 인건비로 수렴하고 그다음 죽음의 경쟁을 통해서 최저 가격을 만들어낸 업체들만 살아남아서 지금 수출을 하니 그러니까 이제는 유럽이나 한국의 뭐 제조업 중에서 그냥 뭐 단순 제조 이런 것들은 뭐 다 망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이 망하는 것보다 한국 지금 업체들 망하는 거 걱정하는 게 더 시급하다. 저는 당연히 그거부터 걱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